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혹시 지역 명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위촉하는 말 그대로 지역의 명사들인데요.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전북 임실, 김용택 시인 등 현재 전국에 딱 15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바로 강원도 평창을 향기로 물들이고 있는 지역 명사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3년생 네, 여전이라고 들었는데 옷차림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젊고 멋지시네요. 아유. 비결이 있나요? 20년 전에는 저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로토닌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와 장에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보통 행복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건강해진다 해서 그걸 실시를 한 20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전 6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6시에 햇볕 보면서 이 숨쉬기는 복식호흡을 하면서 시속 5km, 6km 정도 속도로 해가지고 5, 6km 걷습니다. 1시간. 밥을 먹는데 먹을 때 채소, 과일, 잡곡밥, 그다음에 두부, 생선 이런 것 중심으로 하는데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먹는데 시간이 한 4, 50분 걸려요. 꼭꼭 씹어 먹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6개월 하니까 네. 건강해져가지고 그 뒤부터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듯 어려워 보이는데. 제 생활 그 모토라고 그럴까?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루 더 건강하게 살아남기. 꾀가 날 때마다 아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하루 더 살아야지 건강하게. 그러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지역 명사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공사에서요. 네. 대한민국 각 지역에 좀 그 관광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네. 그 명사를 몇 명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문화 관광 여행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네. 모집을 합니다. 사람들을. 그러면 그 양반들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 손님들하고 가이드도 하고 네.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주로 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간혹 손님의 그 사는 것도 듣고 그런 일 대화 나누는 게 그게 관광명사의 할 일입니다. 고향이 전주신데 고향 자랑 네, 고향 전주입니다. 예, 고향 자랑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2, 3년에 한 번씩 내려가고 하는데 네. 그 내려가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풍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그렇지만 거기 가면 사람 사는 맛과 냄새가 있어요. 예, 전주나 우리 호남의 자랑 아니겠나. 서클을 남해불? 뭐 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배웠는데 이게 뭔가요? 강령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12명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는 목적을 정리를 해가지고 강령을 만들었거든요. 그 강령 첫째가 네. 꾀를 벗어라. 근데 혹시 꾀라는 거 아세요? 뭐 꾀를 내다 할 때 그. 호남 분이 아니시구나. 이거 호남 사람만 아는 네. 단어죠. 꾀를 벗다. 꾀라는 게 원래 애들이 옛날에 입던 그 밑 터진 그 바지 있죠. 네. 그걸 고이라고 그러죠. 네. 그 고이가 줄어들어서 고이가 꾀가 된 거예요. 뭐 고이를 벗자. 빨가벗어라. 가식적으로 살지 말자. 그런 뜻에서 이제 꾀를 벗어라부터 시작해서 매력 있는 생물이 되라. 그리고 태양을 씹어먹듯
불꽃처럼 살자. 그래서 라메 불이라고 앞에 땄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참되게 멋있게 그리고 신나게 사는 그런 삶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보자. 12명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후배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65기까지인가 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고등학교 가면은 네. 라메불 모임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남인 이호선 원장님의 인생을 키워드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허브를 꼽아주셨는데 우리나라 최초 1호 허브 농원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요. 네. 허브를 주제로 한 이 농장인데 관광 농장 같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제가 가이드라는 가이드 투어가 있고요. 네. 여유가 있는 분은 하루 저녁 자면서 하는 팜 투어도 하고 그래서 먹고 얘기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얘기 그리고 허브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 또 허브가 가르쳐주는 허브스러운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농장입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대한민국 1호 허브 농원이라고 하셨는데 전인 미답이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해본 사람이 없을 때, 가본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이걸 하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농사를 지으려는 것은 제 꿈이었어요. 전공은 공대입니다마는 네. 사실은 농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집에서 너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대로 갔죠. 꿈이 농사였기 때문에 네. 농대 자주 살다시피 했어요. 자주 가서 친구들도 찾아가고. 서울대 공대로 알고 있는데 공대는 관악에 있고 농대는 수원에 있고 그러지 아까 않았나요? 좀 시간 걸리죠. 한참 네. 땡땡이 치고는 용산 와야지. 용산에서 그때 시외버스가 있었거든요. 2시간 걸려서 수원 가가지고 네. 가면은 기숙사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 방에서 뒹굴고 숟가락 하나 들고 가서 밥 먹고 네.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원예 전공하를 하러 온 우리 집사람을 만났죠. 7년을 사귀었는데 7년 사귀고 난데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조건이 있다. 뭔가요? 난 도시 생활 못하니까 농사 짓고 산다고 그러면 결혼하겠다. 근데 그것도 저 원하는 거였으니까 그건 좋다. 지금 당장은 못 가도 우리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면은 그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자. 1993년이죠. 그 흥정계곡에 자리를 잡았죠. 농촌의 생활이라는 건 가족이 있어서 가족의 사랑이 없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우리 집사람의 도움과 생각, 추진력, 거기에 우리 딸이 도와준 거, 간판도 그리고 기획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허브 농원에 그 하나 알맹이를 또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랑이 허브 농장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 허브 식물인 건가요? 참 사람들이 뭐 허브라는 무슨 나무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네. 미국 사람도 가끔 네. 오거든요. 음. 그럼 내가 가이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허브가 뭔지 네.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로즈마리인가? 라벤더인가? 고개 깨우깨우대요. 그런데 미국 허브협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거 보면 네. 1등이 공동 1등인데 진생, 인삼. 인삼이에요. 또 공동 1등이 가을릭. 마늘이요? 네. 마늘이 허브인가?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깜짝 놀래거든요. 이제 인삼 같은 약초가 네. 다 허브고, 그다음에 마늘 같은 향신료, 네. 파, 마늘, 고추, 양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허브거든요. 향신료가. 파, 마늘 이런 것들도 다 허브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 삼겹살들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삼겹살을 먹을 때 그냥 안 먹잖아요. 상추쌈. 상추쌈. 네. 근데 상추쌈에만 싸 먹으면 밋밋하거든. 물론 마늘도 넣지만 또 네. 깻잎 탁 얹어가지고 거기서 하면은 맛있죠. 네. 근데 상추는 채소고 네. 깻잎은 향미 채소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네. 깻잎, 치커리, 엔다이브 뭐 이런 종류들. 네. 이런 것들이 향미 채소가 허브예요.
이게 그럼. 뭔가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약간 환상 같은 거는 좀 깨지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그래서 허브 농장을 할 때 네. 파 마늘 농장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서양 허브들 여러 가지 라벤더, 로즈마리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100여 가지 네. 가서 하면서 알고 보니까 우리 소중한 자생 허브들도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뭐 털력귀라든지 당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 50여 종에서 지금 한 150종류 정도 이렇게 좀 심어놓고 있죠. 허브의 매력이 뭐가 그렇게 있나요? 매력이요. 네. 저처럼 그 잘난 체를 안 해요. 쌀이나 보리나 이런 곡식들은 지가 주인이라고 큰 소리들 치잖아요. 그런데 이 곡식들, 주식들이 더 맛있게 하려면은 네. 향신료 있어야 하잖아요. 맛있게 해주고 또 인삼이나 당귀처럼 네. 약초들이 건강하게 해주고 깻잎처럼 네. 쌈박한 그런 맛들도 나게 하는 얼마나 맛과 멋이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수수하지만은 제 할 일을 하면서 삶에 훨씬 향기롭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원장님 가장 좋아하는 허브는 어떤 건가요? 마늘 빼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페퍼민트입니다. 제가 사는 고장이 해발 700m에 추워요. 그래서 겨울이 깁니다. 반년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허브들이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페퍼민트는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또 용도도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정신도 안정되고 이 살균, 소독 효과 같은 것들은 이제 만병통치약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꽃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수하면서도 할 일을 엄청 많이 해주는 그래서 이제 페퍼민트 좋아하죠. 이호순 원장님 두 번째 인생 키워드는 귀농 30년을 꼽아주셨는데 네, 30년 됐죠.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귀농을 네. 93년에 했고요. 처음에부터 이런 비즈니스로 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농사를 지러 갔으니까. 그래서 농사 짓고 기르는 삶의 즐거움. 그러면서 간혹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허브도 소개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저기를 했는데 네. 이제 비즈니스가 돼버렸네요. 좋은 거 아닌가요? 아이고. 강원도 평창을 네. 선택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향이 좀 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고향은 호남은 너무 완만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네. 조용하면서 아주 깊은 산골짜기 같은데 사람이 없는 곳. 나는 자연인이다 원조 오시네요. 사실 그런 걸 좋아했어요. 원했어요. 들쓰면 사람이 없는 걸 찾아가자. 네. 그러면서 서울에서 너무 멀어도 안 되니까 한 2시간, 3시간 거리 있는 곳. 그걸 찾아보자 하고 찾다 보니까 지금 평창을 찾게 됐죠. 마침 평창에 산도 깊고 물도 좋고 무엇보다도 그 깊은 심리길에 네. 골짜기에 집이 9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게 자리를 잡게 됐죠. 그동안 뭐 어려웠던 거나 힘들었던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도시에서 온 사람이 짓는 농사, 허브도 생소하고 농사 짓는 방법도 생소하죠. 그 사람들 보면은 널찍널찍하게 보기 좋게 예쁘게 심어놓고 네. 그러니까 농장이지만 정원 같은 농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넙직넙직 심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감자 한 고랑이라도 더 심고 옥수수라도 더 심어야지 이 아깝게 왜 농사 질 줄 모른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이해들 못한 거 이런 적이도 있었고 또 처음에는 농사를 공장에서 일하듯이 네. 산업사회에서 일하듯이 열심히 막 시간을 다투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지치더라고요. 근데 동네 사람들 농사 짓는 걸 보면은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는데 슬렁슬렁한데 저녁에 가서 보면 할 거 다 됐어요. 네. 농사는 그렇게 짓는 거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 배움이었고 참 처음에 어려웠던 점이었죠. 지금은 마을 일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고 좀 마을 살리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죠. 30년 귀농 선배로서 귀농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귀농을 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좀 쉽죠. 네. 그런데 저처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면은
어려워가지고 뭐 텃세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텃세로 알았어요. 근데 텃세가 아니고 그 지역마다 그 마을마다 마을의 오랜 전통과 생활 습관 그거가 도시에서 자란 나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텃세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이 귀농을 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생활 전통, 풍습, 문화에 네. 빨리 적응을 하고 젖어 들어가서 내가 주민이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마을하고 같이 사는. 사실 저도 처음부터 마을하고 같이 살고 그런 건 안 했었어요.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2006년에 아주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집중호우로. 네. 우리 농장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싹 쓸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늘 쳐다보고 이거 어떡하나 맥을 놓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아, 농장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제 허브나라 문 엽니까? 뭐 저거나 막 사방에서 오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뭐 외국에서도 문의가 오고 그러네. 그때 깨달았죠. 아, 이거 내 건 줄 알았더니 허브 농장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들 거구나. 우리 마을 거구나. 이렇게 우리 농장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구나. 그래서 정말 밤잠을 안 자고 네. 달라붙어서 복구 작업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전에는 내 농장에 손님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면은 아니다.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손님이 많이 오도록 하는 거. 우리들이 함께 마을 만들고 그러게 결국은 나한테까지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한 20년 걸렸죠. 약간 뭔가 돌을 깨치신 듯한 느낌이. 네. 굉장히 큰 도움이죠. 금액으로는 몇 억의 손해를 봤지만 물난리 때문에. 네. 그렇지만 굉장히 고마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인생 키워드 얘기해 보겠습니다. 메밀을 꼽아주셨는데 어떤? 당연히 제가 있는 데가 봉평 아닙니까? 봉평하면 뭐 생각하세요? 메밀꽃 필 무렵. 아, 그렇죠. 네. 그 이효석 선생님 덕을 톡톡히 보는 동네가 이 봉평인데 네. 제가 들어갈 때 인구가 4,700명이었어요. 그 한 30년 전 정도만 해도 10,000명 정도 됐었다 넘었다고 그래요. 인구가. 네. 근데 그게 쫙 줄어들어 버리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마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마을 살리기를 좀 하자. 마침 이제 마음 뜻이 맞는 사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배워가지고 축제가 이렇게 좋다는 걸 군수한테 가르쳐 주자. 축제를 어디서 배워요? 그러면 축제하면은 축제 나라가 어딥니까? 일본. 일본이죠. 네. 일본 축제 뭐 10,000개 이상의 축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에다가 네. 문의했어요. 메밀을 가지고 마을 살리기를 잘하는 마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도가촌이라고 하는 데를 소개를 해줘요. 아, 한번 가보자. 근데 그 도가촌에서는 메밀 축제를 네. 한겨울 2월 달에 한대요. 2월이면 메밀이 여나요? 꽃도 안 피고. 거의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야, 한겨울에 네. 어떻게 축제를 하는데 하여튼 배우러 가자 하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한 3시간을 하는데 뭐 눈이 첩첩이 쌓이고 한 3m씩 쌓여 있어. 산골짜기에 집도 몇 집 없는데 네. 인구가 1,000명 지방자치단체. 봉평보다도 훨씬 작네요. 훨씬 작죠. 그리고 뭐 온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눈 치우고 뭐 준비들 하고 그래서 그게 안내하시는 분이 네. 과장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마을이 이렇게 많이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없어지게 생겨서 축제를 좀 배워가지고 축제를 하면은 손님들도 올 거고 돈벌이도 들 거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그 배우러 왔습니다.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우리 그런 축제 없습니다. 가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축제 하시지 않냐고 네. 축제 어떻게 하냐고 좀 배우러 왔는데 왜 가라고 그러냐. 아, 당신이 얘기하는 돈벌이 하는 축제 그거 없어요. 아, 그러면 축제 뭐를 하는 겁니까? 5,000원짜리 국수 3,000원에 팔고 대접 정성껏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네. 덕택에 우리는 이런 것을 먹고 살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노르고 이런 춤을 추고 이런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감사를 표하는 게 축제니까 그런 축제는 모르지만은 당신네들 가지고 돈벌이 축제는 안 됩니다. 가십시오. 이래 됐어요. 그때 한 방 얻어맞죠. 뒤통수 꽉 얻어맞고 회의를 했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군수한테 해달라고가 아니라 축제는 우리가 하는 거고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축제니까 우리 그걸 지금부터 하자. 가장 촌스럽고 봉평스러운 축제를 하자. 그래서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4,700명이 너도 나도 호응을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냈어요. 1억 4천만 원 오니까 군에서도 좀 미안한지 2천만 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1억 6천만 원 가지고 가장 봉평스러운 거 메밀꽃밭 4만 평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분야의 청년회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떡치고 국수 뽑고 네. 그러고는 이제 축제를 하는데 이 시대가 지내면서 농악대도 없어지고 풍물단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네. 보여줄 게 없어. 그래서 그거는 그 봉평 출신 대학생들 네. 사물놀이 하는 애들 불러가지고 그들들 사물놀이 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가장 촌스러운 축제를 했죠. 그 메밀이 봉평의 키워드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단 하나 주민 스스로 만든 축제가 바로 효성문화제 메밀꽃 네. 축제입니다. 주민들 자부심이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될까 그러고 저기 했는데 축제 좀 하면서 막 다들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교통 정리하고 이런 거 다 해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그저 한 1, 2만 명 오면 되겠다 했는데 5만 명 오고 2회 되니까 10만 명 3회 되니까 한 30만 명 이렇게 오거든요. 네. 3일을 할 뿐이 아니라 야 꽃피는 열흘 동안 하자. 그래서 열흘 했더니 많을 때는 100만 명까지.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아 마을 살리기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우리 이거 해냈어. 그게 봉평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뿌듯함 그런 거 저기 했죠. 전통 민속 보존이나 이런 것도 지금 네. 하고 계신가요? 이 사물놀이 하나도 할 줄을 몰랐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봉평 전통민속 보존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희망하는 사람들 모집을 해서 맨 처음에 만든 게 풍물단, 농악대. 네. 야 민요도 하자. 춤추는 것도 보여줘. 무용단 이래가지고 쭉 모다 보니까 한 8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선생들 모시고 아주 다시 옛날 걸 다 찾아냈죠. 네. 아주 전통에서 2회, 3회부터는 우리 스스로 공연을 하도록 네. 이렇게 해나갔죠. 지금 이제 귀농 30년째 되셨는데 네. 앞으로 계획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큰 계획은 없고요. 네. 지금까지 했듯이 농사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알 수 있고 네. 그 안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우리 농장이거든요. 그 허브 농장이 계속 유지가 돼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곳 그걸만 만들려고 합니다. 호남 전주에서 자라고 거기서 여러 가지 걸 배우고 커왔듯이 저처럼 고향이라는 것은 나를 품어주고 나를 키워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한편 고향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고향입니다. 오늘 호남인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허브농원 개척자 이호순 원장님과 향기로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인에서 뵙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